인천 동구의 오래된 시장. 새벽 5시 윤경자는 쑥개떡을 찌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어요. 전파사 간판이 희미하게 보이는 골목 안쪽 라디오에서는 구수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찜기 위로 그녀의 얼굴이 온화하게 드러나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경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찜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쫄깃하고 부드러운 쑥개떡의 향기가 작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녀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 앞에 물을 갈아놓으며 정다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 오늘은 인제까지 다녀올게요. 이 집 총각이 훈련 간다네요. 이 집 총각은 시장 분식집 아들 문성우입니다. 22살의 청년으로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종합행정학교 훈련장에서 열흘째 살을 깎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는 그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무더위에 훈련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싶었죠. 경자는 그저 군인 엄마 마음으로 떡을 싸들기로 했습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누군지 이 동네 누구도 모릅니다. 첫 여성 중장으로 군을 떠났다는 사실을 그녀는 일부러 감췄거든요. 계급은 옷처럼 벗으면 그뿐이라는 게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떡집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아무도 그녀가 한때 수많은 장병들의 지휘관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자는 찜기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떡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꺼냅니다. 손길이 참 정성스러웠어요. 쑥의 싱그러운 향과 함께 달콤한 단팥의 냄새가 어우러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떡을 종이 상자에 정갈하게 담으면서 옛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군복을 입고 있던 시절, 부하 장병들을 돌보던 그 시간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여름 훈련 시절, 더위에 지친 젊은이들의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떡을 만들어 나눠주곤 했었거든요. 성우 엄마한테 말해줘야겠네요. 경자는 떡상자를 들고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김밥을 마는 성우, 어머니 이영순이 보였어요. 40대 후반의 영순은 아들이 군대에 간 후로 더욱 여위어 보였습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다고 하더군요. 영순 씨, 성우한테 떡 좀 가져다 줄까 해서요. 아이고, 경자 언니. 그런데 훈련장은 면회도 안 된다던데. 어떻게 들어가시려고요? 영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애태우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한번 가보죠. 뭐 방법이 있을 거예요. 경자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묘책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언니. 성우가 얼마나 좋아할지. 별 말씀을요. 우리 동네 아이들인데 당연한 일이죠. 경자는 떡상자를 단단히 고정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그녀의 걸음은 의외로 가벼웠습니다. 새벽 6시 버스를 타고 인제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강원도의 산세가 점점 깊어집니다. 경자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한때 그 산속 어딘가에서 젊은 장병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더웠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경자는 떡상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셀로판 테이프로 꼼꼼히 포장된 상자 안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쑥개떡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천천히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논밭과 산자락,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작은 마을들. 경자는 이 모든 풍경이 낯설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 군 생활을 하며 전국 곳곳을 다녀봤거든요. 2시간 반 정도 지나자 버스는 인제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경자는 떡상자를 들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산간 지역이라 그런지 서울보다는 확실히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택시 타고 가야겠네요. 경자는 택시를 불러 세웠습니다. 기사에게 육군 종합행정학교 훈련장 가는 길을 물으니 기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거기는 민간인 출입이 안 돼요, 할머니. 훈련장이라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그래도 일단 가봐요. 입구까지라도 가주세요. 경자의 단호한 말에 기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운전대를 돌렸습니다. 택시는 산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높아지는 산세 사이로 훈련장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택시 기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일단 가봐야죠. 경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 듯 했습니다. 비 내린 뒤에 산안개가 도는 오전, 인제 육군종합행정학교 외곽 진입로, 경비초소 앞 붉은 표지판 민간인 출입 통제가 선명하게 서 있었습니다. 경자가 종이 상자를 2팔로 안고 천천히 다가가자 헌병상병이 제지했어요. 어머님, 여기 민간인 출입 안 됩니다. 젊은 헌병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경자는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살짝 들어 보였어요. 떡만 전해주고 가려고 하는데요. 저 안에 문성우라는 애 찾아서. 죄송하지만 규정상 안 됩니다. 훈련 중이라 면회도 불가능해요. 그때 탄탄한 체구의 김서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35살의 헌병과 소령으로 깔끔한 정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매서웠습니다. 여군 장교로서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신념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죠. 시장 배달은 정문도 후문도 안 됩니다. 여기 훈련장입니다. 규정 모르시면 돌아가십시오. 서린의 말 끝에는 냉기가 섰어요. 그녀는 경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은 운동화, 낡은 검정 양산, 셀로판 테이프가 빈틈을 메운 떡 상자. 민간인 할머니가 무작정 찾아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여기가 동네 잔치입니까? 규정을 무시하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여군 장교로서 남자 동료들보다 더 까다롭게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자는 조용히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군 장교의 눈빛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꼈어요. 자신도 한때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소령님, 저는 그냥 떡 하나 전해주고 가려는 거예요. 규정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군대가 무너져요. 그 순간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찍고 들어왔습니다. 열사병, 이라는 고함이 바람에 실려왔어요. 경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오래전 보급부대에서 의무지원 지휘를 맡았을 때 야지에서 병사가 쓰러지던 그해 여름의 기억과 겹쳤어요. 열사병이라고 했나요? 경자의 목소리에 급작스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말이에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훈련 중에 가끔 있는 일입니다. 의무대에서 처리할 거예요. 의무대 규모는 어느 정도죠? 냉각 장비는 충분한가요?
경자의 질문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일반 민간인이라면 할 수 없는 질문이었거든요. 서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군사기밀은 답할 수 없습니다. 경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어요. 서린과 헌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벨소리 한 번에 받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합참 상황실 작전 반장입니다. 경자의 목소리가 순간 바뀌었습니다. 날카롭고 명확한 지시 톤이었어요. 여긴 인제 육군종합행정학교. 열사병 환자 발생. 물자 배치와 휴식 사이클 점검이 즉시 필요합니다. 식별 코드 매화 3. 전화기 너머로 잠시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 이어지는 낮고 단단한 대답이 들려왔어요. 확인했습니다. 조치합니다. 장군님. 초소 안쪽 무전기가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경자를 바라봤어요. 지금 누구한테 연락하신 거죠? 허위 신고면 처벌받습니다. 허위라면 곧 오지 않겠죠. 경자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서리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반 민간인의 전화 한 통화로 합참에서 즉시 응답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10여 분 뒤 정말로 육군종합행정학교 지휘부 차량과 의무대가 연달아 진입했습니다. 헌병들이 허둥대는 사이 박주태 준장이 차에서 내렸어요. 훈련장 사령관인 그가 경자를 보자마자 자세를 바르게 했습니다. 충성, 윤경자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초소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김서린의 목젖이 불쑥 들썩였습니다. 헌병들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방금까지 민간인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장군이라니요. 준장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준장은 잠시 경자를 바라보더니 서린에게 설명했어요. 윤경자 장군님은 우리 군 최초의 여성 중장이셨습니다. 전역하신 후에도 여러 자문을 해주고 계시죠. 경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그냥 시장 아주머니예요. 다만 아이들이 다치는 건 못 보겠더라고요. 서리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규정을 들먹이며 막아선 상대가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니요. 그것도 최초의 여성 중장이라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장군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사과할 필요 없어요. 소령님은 규정대로 하신 거니까요. 경자의 말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도 들었어요. 의무대는 쓰러진 병사들을 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자는 떡 상자를 박스째로 의무병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저 아이들 소금기 있는 것부터 먹여요. 땀에 소금 다 빠졌을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의무병은 공손하게 대답하며 떡상자를 받아들었어요. 경자는 박 준장을 따라 지휘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서린도 뒤따라 들어왔죠. 지휘천막 안에서 박 준장은 식수 보급량과 휴식 주기표를 펼쳐 보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물 공급량도 충분하고 휴식 시간도 규정에 맞게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록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군님. 박 준장의 설명에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썰미는 달랐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쌓인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표가 멀쩡하면 현장은 왜 쓰러집니까? 냉각 텐트는 어디 있어요? 그늘막 각도는 제대로 잡혀 있나요? 경자의 질문들이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박 준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건
현장 확인을 해봐야. 얼음 주머니는 왜 모서리에 굴러다녀요? 경자가 천막 밖을 가리키자 정말로 사용하지 않은 얼음 주머니들이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미 미지근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훈련 지원대를 총괄하는 오태영 중령이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김서린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외부자 개입으로 문책감입니다. 절차대로 압송해야 합니다. 서린은 흔들렸습니다. 규정은 분명히 규정이었어요. 하지만 방금 박 준장이 한 충성의 무게도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자가 지적한 현장의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중령님, 하지만 실제로 환자가 발생했고 규정 위반은 규정 위반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오태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서린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군인으로서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그 찰나 경자가 천천히 돌아서서 서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위압감이 아닌 오히려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소령? 난 위선이 싫어요. 규정으로 사람을 지키는 건가요? 규정으로 사람을 몰아내는 건가요? 경자의 말에 서린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내 선택이 내가 어떤 장교인지 정의할 거야. 경자의 말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언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그 무게는 어떤 명령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오태영 중령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소령, 군기가 해이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 중령님, 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병사들의 안전 아닙니까? 규정 준수가 더 중요해요. 오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천막 안의 분위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경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박 준장에게 말했습니다. 준장님, 현장 점검을 해보죠. 서류와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해야겠어요. 네, 장군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박 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서린은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규정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경자는 서린에게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령님, 규정은 칼이 아니라 방패여야 해요. 사람을 베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거죠. 그 말에 서린의 마음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규정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장군님, 제가 너무 융통성이 없었나요? 융통성의 문제가 아니야. 규정을 어떤 마음으로 적용하느냐의 문제지. 경자의 답변은 따뜻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서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중령님, 서린이 오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현장 점검에 동행하겠습니다. 실제 상황을 확인해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령, 지금 뭐 하는 거요? 제 판단입니다, 중령님. 서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경자는 미소를 지으며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천막 밖에서는 의무병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쓰러진 병사들을 돌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 이 일이 끝나면 반드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후송 대기 중이던 문성우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의무 천막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구급병이 당황하는 사이 경자가 재빠르게 뛰어들었습니다. 기도 확보, 턱 들어. 경자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어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정확한 지시였습니다. 그녀는 무릎으로 바닥을 고정하고 문성우의 머리를 적정 각도로 젖혔어요. 의식 확인, 맥박 체크. 구급병이 허둥대는 사이 경자의 손은 이미 문성우의 목 부분에서 맥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횡격막 마사지, 냉수 도포, 심폐보조. 그녀의 손은 노쇠했지만 동작은 정확했어요. 소금물 0.3%, 한 모금씩만. 얼음 주머니는 겨드랑이에 대세요. 김서린이 옆에서 지켜보며 놀랐습니다. 일반인이라고 생각했던 할머니가 의무병보다 훨씬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문성우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신호였어요. 경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천천히 숨 쉬어. 그때 오태영 중령이 급하게 의무천막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외부자 의무행위 금지. 당장 떨어지십시오. 오태영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규정 위반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서린이 오태영 앞을 막아섰습니다. 중령님, 지금은 생명 구조가 우선입니다. 지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소령? 지금 뭐 하는 거요? 계급도 모르는 거요? 오태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서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중령님, 규정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잠시 후 문성우가 거칠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천막 안쪽에서 누군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의무병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물. 문성우가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경자는 컵에 소금물을 조금 따라서 그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만.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군수창에서 납품한 쿨조끼에 대한 의혹이 터져나온 것이었어요. 박 준장이 급하게 천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장군님, 큰일입니다. 냉각조끼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자는 즉시 일어나서 박 준장을 따라 보급창고로 향했어요. 서린도 뒤따라갔습니다. 창고에 쌓인 쿨조끼들을 하나씩 뜯어보니 문제가 드러났어요. 겉포장만 냉각제고 실제로는 싸구려 흡수 패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박 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이걸 승인했나요? 그건 조달 과정을 확인해봐야. 박 준장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태영 중령이 뒤늦게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뭔 일입니까? 중령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경자가 불량 쿨조끼를 들어 보였어요. 오태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관여한 부분이 아니라. 그럼 누가 관여했죠? 경자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오태영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조달업체와의 계약은 본부에서 직접 했다면 왜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았나요? 서린이 끼어들었어요. 그녀도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소령님까지 왜 끼어드시는 거요? 오태영의 목소리가 불쾌해졌어요. 하지만 서린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왜 끼어들면 안 됩니까? 경자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또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조달청 감사실입니까? 여기 인제 육군종합행정학교인데 긴급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오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당연한 일을 하는 거죠. 병사들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경자의 말에 박 준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군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야겠어요. 오태영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서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규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군인다운 것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장군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경자는 서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요, 소령님. 햇살이 조금 기울 무렵 경자는 김서린과 초소 뒤 그늘에 서 있었습니다. 비개인 산자락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늘 여군은 더 까다롭게 봐야 산다고 배웠습니다. 남자들보다 2배는 엄격해야 인정받는다고요. 서린의 목소리에는 오랜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인인 줄로만 알고 어르신께 정말 죄송합니다. 경자는 미소도 꾸짖음도 아닌 담담한 표정으로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난 내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 그런 시절이요? 응. 남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더 차갑게, 더 엄격하게 굴었던 때 말이야. 경자의 목소리에는 옛 기억이 묻어 있었어요. 단지 규정은 칼이 아니라 방패여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 나도 한때 칼처럼 휘둘렀어. 그래서 상처를 남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훈련하는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들려왔어요. 장군님은 어떻게 그걸 깨달으셨어요? 서린의 질문에 경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병사가 쓰러졌을 때였어. 규정대로라면 훈련을 계속해야 했는데 난 그 아이를 보낼 수 없었거든.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훈련을 중단했지. 상부에서는 난리가 났어. 하지만 그 아이는 살았어. 경자의 말에 서린은 깊이 공감했어요. 오늘 자신이 겪은 일과 비슷했거든요. 경자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깍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합참 차장 장유민의 목소리였습니다. 50살의 그는 여전히 경자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훈련장 안전감사, 오늘부터 들이밀어라. 근데 서린 소령은 건드리지 마. 책임은 위에서 묻는다. 알겠니? 명심하겠습니다. 멘토님. 전화를 끊고서야 서린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합참 차장의 어머니. 그리고 모두가 멘토님이라 부르던 전설적인 인물. 장군님. 그분이 혹시 내 제자야? 아니, 이제는 내 아들 같은 사람이지. 경자의 말에 서린은 더욱 놀랐어요. 합참 차장이 경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장군님께서 그분을 키우신 거군요. 키운 게 아니라 함께 자란 거야. 그 아이도 처음엔 너처럼 딱딱했거든. 경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권위는 세우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아이들 위로 펼치는 그늘이야. 그 말에 서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장군님, 저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요? 잘못이 아니야. 그냥 아직 배우는 중이었던 거지. 경자의 말이 따뜻했어요. 서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규정은 그 다음이야. 마음이 시키는 대로요? 응. 병사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 동료를 도우려는 마음. 그런 마음 말이야.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하루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니까. 그때 멀리서 박준장이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감사단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경자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서린 소령님도 함께 가죠. 이 일의 증인이니까.
서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네, 장군님. 함께 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지휘부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감사단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리는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후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다고, 그리고 그 변화가 두렵지 않다고, 오히려 설레었어요. 진짜 군인이 되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감사단과 헌병 감찰이 동시에 투입되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훈련장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감사관들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윤경자 장군님이 요청하신 긴급 감사건으로 왔습니다. 감사단장이 경자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경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냉각 장비 납품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현장 안전 관리에도 허점이 많습니다. 감사단은 즉시 증거 수집에 들어갔어요. 창고에 있던 불량 쿨조끼들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태영 중령은 서류철을 교체해 진실을 가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서린이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중령님,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상급자의 부정을 목격한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소령, 넌 몰라도 돼. 이건 복잡한 문제야. 오태영이 교묘하게 둘러대려고 했지만 서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복잡하다고 해서 진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계급장이 안 보이나? 상관 명령에 복종해. 오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서린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부정한 명령에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오태영이 숨기려던 서류들을 감사단에 제출했어요. 이것들이 원본 서류입니다. 중령님이 바꾸려고 하던 서류들이에요. 감사관들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조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조작된 흔적이 발견되었거든요. 중령님, 이 서류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그건 단순한 실수였습니다. 악의가 있던 건 아니에요. 오태영이 변명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그 순간 박 준장이 전 장병을 집합시켰습니다. 훈련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사열대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모든 장병, 전열 정비. 박 준장의 명령에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경자를 향해 경례했어요. 첫 여성 중장, 윤경자 장군님께 경례.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경자는 손을 내저으며 사양했습니다. 경례는 저에게 말고 저 아이들에게 해요. 오늘도 버틴 장병들에게. 경자의 말에 박 준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병들 서로에게 경례. 병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경례했어요. 그 순간 훈련장에는 특별한 연대감이 흘렀습니다. 오태영 중령은 감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중령님, 병사들의 생명을 우습게 여긴 대가예요. 서린이 차갑게 말했어요. 더 이상 예전의 소심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군수업체 명단이 공개되었고 냉각 장비는 전면 교체되기로 결정되었어요. 경자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규정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쓴 소령과 쓰러졌지만 일어선 병사들입니다. 경자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다만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병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박수였습니다. 서리는 경자 옆에 서서 마이크를 받았어요.
저는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규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말이에요. 서린의 목소리도 훈련장에 퍼졌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을 방패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로요.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병사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긴 하루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감사단은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고 새로운 안전장비들이 긴급 배송되기로 했어요. 경자는 문성우가 누워있는 의무실을 찾았습니다. 많이 좋아졌니? 네, 장군님. 떡도 정말 맛있었어요. 문성우가 밝은 얼굴로 대답했어요. 엄마한테 안부 전해줄게. 걱정 말라고. 감사합니다. 경자는 미소를 지으며 의무실을 나왔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인천시장. 경자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 떡을 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분식집 어머니 이영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거든요. 경자 언니 성우에게서 연락 왔어요. 건강해졌다고, 그리고 언니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달라더라고요. 영순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감사가 가득했어요. 경자는 영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우는 회복 중이래요. 이제 저 떡은 그 아이 몫으로 계속 만들어줄게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분식집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육군종합행정학교 폭염 안전 프로토콜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장병들의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면 한편에는 김서린 소령의 단정한 인터뷰 모습이 비쳤어요. 헌병과 안전 태스크포스장을 맡게 된 그녀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규정은 칼이 아니라 방패라는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앞으로는 장병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모든 규정을 운용하겠습니다. 경자는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서린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 젊은 장교가 참 의젓해 보이네요. 영순이 말했어요. 그럴 거예요. 좋은 사람이거든요. 경자의 대답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 시간 경자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쑥차를 따랐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평온하게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영감, 군대가 조금 좋아졌네요. 아이들이 덜 다치도록.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경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간에 인기척이 났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문성우입니다. 경자가 문을 열자 깔끔한 사복을 입은 문성우가 서 있었어요. 며칠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성우야. 어서 들어와. 문성우는 어색하게 경례를 붙였어요. 충성? 감사합니다, 어르. 아니, 장군님. 아이고, 그런 거 하지 마. 경자는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난 시장 아주머니면 충분해. 다만 너희가 안전하면 좋겠구나. 네, 정말 감사해요. 그날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문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경자는 성우를 안치고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훈련은 어때? 많이 힘들지? 이제는 괜찮아요. 안전장비도 다 새 걸로 바뀌었고 휴식 시간도 늘어났어요. 성우의 대답에 경자는 안도했어요. 그럼 됐다. 건강이 제일이니까. 아주머니. 아니, 장군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날 일이 없었다면 많은 친구들이 위험했을 거예요. 난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경자의 말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한참 동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훈련소에서의 일들, 동기들과의 추억, 앞으로의 계획까지. 아주머니, 저도 나중에 군인이 되면 아주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 사람을 진짜로 생각하는 군인요. 경자는 성우의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그럼 됐어. 그런 마음만 있으면 좋은 군인이 될 수 있어. 해가 완전히 저물었어요. 골목길 라디오에서는 7, 80년대 발라드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으로. 익숙한 멜로디였어요. 성우가 돌아간 후 경자는 창을 닫으며 속으로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힘은 드러내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 조용히 꺼내 쓰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힘을 가진 이들이 누군가의 어머니이기를. 밤이 깊어갔지만 경자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오늘도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먼 곳에서는 김서린이 새로운 안전 매뉴얼을 만들며 밤늦도록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규정은 방패다라고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며칠이 더 지난 어느 아침, 경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떡을 찌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김서린 소령이 사복을 입고 시장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장군님, 안녕하세요. 서린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경자는 반가운 마음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서린 소령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보고 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서린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새로운 안전 매뉴얼이 완성되었습니다. 장군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모두 반영했어요. 경자는 파일을 받아보며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세심하게 작성된 내용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참 잘 만들었네요. 이제 아이들이 더 안전할 거예요. 네, 그리고 조달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현장 확인 없이는 어떤 장비도 도입할 수 없어요. 서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예전의 경직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오태영 중령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한 일이죠. 경자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서린 소령님, 차 한잔 할까요? 두 사람은 떡집 안쪽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경자가 직접 우린 쑥차를 내왔습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진짜 군인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걸 찾은 것뿐이니까. 경자의 말에 서린은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배움은 평생 하는 거니까. 그때 분식집에서 이영순이 뛰어왔어요. 경자 언니, 성우에게서 또 연락 왔어요. 영수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부대에서 모범병사로 선발됐대요. 그리고 간부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경자와 서린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서린이 말했어요. 성우도 좋은 군인이 될 것 같아요.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어요. 박주태 준장이었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준장님도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덕분에 훈련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 준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상부에서 장군님께 자문위원직을 제안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문위원이요? 네, 정군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직입니다. 경자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보고 답할게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박 준장이 돌아간 후 설인이 물었어요. 받으실 건가요? 글쎄요. 이미 충분히 했는데. 하지만 장군님이 계시면 더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설인의 말에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긴 하네요.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저녁이 되어 설인이 돌아간 후 경자는 혼자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영감,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일을 해야 할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경자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결심을 굳혔어요. 다음 날 아침 경자는 박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장님, 자문위원직 받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현장 위주로 일하고 싶어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 자문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보는 자문 말이에요. 물론입니다. 그게 더 좋겠네요. 전화를 끊은 후 경자는 시장으로 나갔어요. 오늘도 떡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날 초소의 표지판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민간인 출입 통제 다만 그 아래 작은 종이 안내문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가족 위문품 전달은 안전대원 안내에 따라 정문에서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규정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세상을 조금씩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떡을 찌며 생각했어요. 권위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조용히 사용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짜 힘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라고. 골목길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노래도 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작지만 따뜻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